드디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법인세법 3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주 토요일 오후에 찍느라고 여러분도 듣느라고 고생하겠지만 저는 찍느라고 아주 많은 시간을 생각보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시간에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세무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세무조정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또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무조정은 언제 하는 것이냐? 일단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누가 하느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물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세무조정 시기와 주체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살펴보면은 181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무조정 시기와 주체는 기본적으로 누가 한다? 법인이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스스로 행하는 세무조정을 우리는 자기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자기조정이라는 것은 기업이 스스로 세무조정을 수행해서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조정 계산서가 뭐냐? 세무조정 계산서는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을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으로 산출하는 계산 산식을 일련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세무조정 계산서를 눈으로 직접 보면 가장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여기 사무실 안에 세무조정 계산서가 있을 것 같네요. 세무조정 계산서 잠깐만 주시겠어요? 회사 거. 아니, 출력해놓은 거 있잖아요. 출력해놓은 거. 예. 그러니까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목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정한 회사의 일기 세무조정 계산서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실 거예요 아마. 회사의 이름은 띵띵띵 회사인데 가려야겠죠? 그래서 여기 도와주는 분한테 일단 포스트잇을 하나 달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름을 가려야 되니까. 옆에서 엄청 웃고 있어요 지금. 잠깐 등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특정한 회사의 이름이니까 좀 가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유튜브화 되고 있습니다. 강의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무조정 계산서입니다. 세무조정을 한 내역들이 이 뒤에 별지에 서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세무조정 계산서 책이 두께가 이 정도 돼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A4지로 하면은 한 5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이거를 작성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뭐라고 한다? 사실은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세무조정 계산서. 그러면은 자기조정, 일단 외부조정 이걸 얘기를 하고 요거 하나를 안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조정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거고, 그럼 외부조정. 외부조정이라면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한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세법상 그 세무조정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외부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특정한 어떠한 요건이 됐을 때는 외부조정을 통해서만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조정을 하는 주체는 어떻게 돼요? 내가 회사에서 선정할 수 있지만은 그 특정한 주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직인, 날인이 필요하다. 즉, 그 사람이 그 기관에서 했던 세무조정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날인, 즉 세무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사의 주된 사실 업무 하나가 바로 이 세무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어떻게 한다? 눈으로 보는 것이다. 자, 모 회계법인에서 만들어낸 세무조정 계산서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장입니다. 신고증이 있네요. 첫 장에 신고증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고증. 이게 보셨으면은, 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법인세 과세 표준을 만들어내는 뭐가 있다? 과세 표준 신고서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여기도 회사 이름이 있네요. 못 본 걸로 해주시고, 자, 회사의 형태,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잘 가리고, 자, 보이십니까? 종류별 구분,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상장법인이냐 기타 법인이냐 등등등 뭐가 나와 있어요? 법인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어떻게 돼요?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법인세법의 적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의 종류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이냐 그 외의 기업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또한 상장법인이냐 기타 법인이냐 그리고 또 비영리법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설명하는 자기조정이냐 외부조정이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외부 자기라고 보이는데 외부 조정에 체크가 되어 있죠. 즉 이 세무조정 계산서는 무엇에 만들어졌다? 외부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또 보시면은 또 뭐가 있나요? 여기 써있죠. 법인의 구분, 내국법인이냐 외국법인이냐 또는 외투법인일 경우 투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인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거 한 권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 법인세법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인데 이 부분은 뭘로 된다? 외부조정으로 만들어낸 뭐다? 과세표준신고 세무조정 계산서다. 그래서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동영상 수업이 좋은 게 바로 이런 게 있네요. 바로 그 자리에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네요. 마침 이 자료가 있어서. 어쨌든 여기는 세무대리인이 대전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살펴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세무조정 계산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입금이냐 송금이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이 이루어져 있죠. 입금 산입, 송금 산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책에 나왔던 2월 결손금 부분, 비과세소득 부분, 그리고 세율, 과세소득 등등등등 나와서 짠, 납부세액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딱 나오네요. 납부세액이 딱 보이시나요? 예, 이만큼의 세액을 납부하는 회사입니다. 아주 건실한 회사 같네요. 세액이 납부하니까 대부분 많은 기업들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단기 결손금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세금을 납부한다는 얘기는 법인 자체가 엄청 건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조정과 자기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 학기 동안 계속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보면은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사실은 이 강의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서 좀 보여드리면은 이해하기도 쉽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수업을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 없을 겁니다. 사실은 경영회계학과 학생들 많은 분들이 또 관련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보고 또 저만큼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틀 안에서 어떤 하나하나를 짚어간다 보시고 세세한 것들은 사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스킵하고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봐야 할 때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책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설명한 게 181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181페이지 넘어가면 182페이지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실제로 보여드렸던 세무조정 계산서가 여기에도 어떻게 돼요? 책에 사례로 나와 있죠. 사례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별지 제3호 법인세법 서식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하게 통일되도록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작성해서 어디에 제출한다?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별지 3호 서식과 제 15호 서식을 넘어가면서 182, 183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어려운 건 내용은 아닌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소득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가 이렇게 쭉 작성하고 과세표준 작성했을 때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소득 처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소득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 소득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이 회사의 자금들이 어떻게 흘러 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소득 처분인데 결국엔 세무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소득 처분하느냐에 따라 회계 처리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법인세법의 가장 어려운 내용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산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리적인 그 기본적인 내용은 결산 조정이라 하면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과 송금 항목을 결산 재무제표, 즉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수익과 비용을 이용해서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결산 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법인세법으로 바꾸는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절차를 이야기한 겁니다. 즉 결산 조정 항목에서 해당하는 송금 항목은 어떻게 돼요? 결산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 한해서만 어떻게 된다? 법인세법으로 송금으로 인정된다. 즉 결산 조정 항목은 재무제표상의 비용으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해야 된다? 당기순이익을 산출할 때 비용으로 계산돼야지 결산 조정을 통해서 뭐가 된다?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결산 조정이라고 하고 신고 조정은 결산서상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은 입금 또는 송금을 어떻게 한다? 세무 조정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과세소득에 반영한다. 과세소득에 반영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 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방법은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시간의 타임을 찍으려고 하니까는 자꾸 이야기를 하면 목이 아픕니다. 사실 생각보다 목이 많이 아프네요. 어쨌든 저 혼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계속 혼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을 자꾸 마시게 되네요. 자,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을 보시면은 제가 PPT를 올려드려야 될지 사실은 말아야 될지 사실 고민이 좀 들어오는데 수업 시간에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편한데 일단은 결산 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무 조정을 하다 보면 강제사항, 입금 항목이나 송금 항목이 강제사항이 있습니다. 강제로라도 어떤 형태로든 꼭 입금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강제로 송금을 해야 됩니다. 즉 신고 조정 사항은 대부분 뭐다? 강제해야 된다. 강제로라도 어떻게 된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을 해야 된다. 근데 송금 항목 중에 결산 조정 사항은 뭐라고 했다? 아까 당기 순이익에 나오기 전 결산서상 뭘 해야 된다?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한다? 조정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강제사항은 아닌 거죠.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처분. 이제는 소득처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소득처분은 회사에 소득이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냐, 그 귀속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됐냐. 예를 들자면 배당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이익이 났습니다. 배당을 했는데 배당을 했으면 그 돈이 누구한테 귀속됐냐, 그 귀속을 어떻게 한다?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득 처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회사에 이익이 나면 뭘 하죠?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배당은 주주들에게 이루어지겠죠. 주주에게 이루어지면 누구한테 나갑니까? 회사에 그 배당을 하게 되면 그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돈이 회사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각각의 주주들에게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뭐라고 한다? 그 돈이 귀속을 누구한테 간 겁니까? 회사 밖으로 나간 거죠. 회사 밖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소득처분 유형의 이런 것들을 사외 유출이라고 합니다. 사외 유출. 회사의 밖으로 나아갔다. 기업의 외부자에게 뭐가? 이러한 소득이 귀속됐다. 즉, 왜 이 귀속에 대한 추적을 할까요? 추적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물론 여러분들이랑 같이 강의를 했다면 제가 질문을 했을 텐데 혼자 묻고 혼자 답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배당을 하게 되면 주주들은 뭘 받습니까? 소득이 생깁니다. 배당 소득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소득세법을 들으셨다면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아마도 배우셨을 겁니다. 그 배당 소득은 어떻게 돼요? 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기속을 확인했을 때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부분을 어떻게 한다?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그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어떻게 된다?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러한 세법상 모든 거래들이 확인하는 이유들은요. 사실은 세금의 또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서 어떻게 한다? 무엇을 추징하기 위해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고요? 기본적으로 세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소득이 귀속되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과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법의 모든 개념은 그러한 개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라는 것은 유보가 있습니다. 유보라는 것은 세무 조정이 됐지만은 그 금액이 어떻게 된다? 밖으로, 회사 밖으로 자금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사내에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유보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갖고 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 그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도 뭘 해야 된다? 과세를 해야 된다. 왜? 그 기업이 그것을 유보함으로써 그것을 재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은 소득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게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 유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기업에서 유보를 시키는 이유는 이것을 사실 재투자 또는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고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익이 발생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환 구조를 만들기 하기 위함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유보를 통해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과세를 해야 된다. 사실은 이런 관점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것은 사실 아직은 논란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유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타입니다. 기타. 사내에 남아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상 자산부채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 이것도 저것도 사실은 아닌 것을 기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으면은 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사실은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뭐 기본적인 개념만 살펴보도록 하고 이 페이지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199페이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그 뒤에서는 각각의 입금 항목과 송금 항목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것들이 과연 소득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책을 살펴보면 187페이지 소득 처분에 뭐란다? 유형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세무조정에 대해서 그 소득의 기속을 확인하는 것을 저희가 소득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득 처분의 개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상법상 기업 회계기준상 따른 이익 처분입니다. 따라서 그 기속이 결정되고 그 유형은 사내 유보와 사회 유출로 나누어서 정리가 됩니다. 이것들이 기본적인 소득 처분의 개념입니다. 다음 장을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법에 소득 처분이 됐지만은 추가적으로 세무 조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소득 처분이 확인되지 않죠.
왜냐하면 세무조정은 바로 외부에서 정산을 했고 세무조정에서 작성을 했고 그리고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 별도의 소득처분을 세무조정 사항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합계표에 보시면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모 회사의 소득처분을 한번 어떻게 했나 좀 볼까요? 그러면 좀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책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글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눈으로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계산서의 소득처분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나 이게 너무 많아서 이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쳤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좀 너무 많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역시 또 이름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가리고 자, 세무조정 금액 합계표에 소득처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세금과 공과의 과목이 뭐가 됐습니까? 세무조정이 된 거죠. 세무조정이 돼서 5만 원입니다. 5만 원 금액이 뭘로 처리됐습니까? 사회유출, 기타 사회유출로 세무조정을 통해서 뭐가 됐다? 소득처분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소득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무조정을 통해서 만드는 것들을 소득처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들이 바로 뭐다? 소득처분이다. 그래서 소득처분의 유형에는 저희가 뭐 있다? 유보, 사회유출, 기타로 나눠 줄 수 있습니다. 과목별 명세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세무조정을 시행했다. 이 5만 원은 뭐 때문에 소정이 됐을까요? 자, 보이십니까? 세금공과 5만 원은 기태 사회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그 이유는 세금과 공과 중 법인 설립 비용에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한다. 즉 송금으로 뭐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비용하지만 법인 설립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 돈은 회사에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뭐다? 유출,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한 세무조정입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소득처분에 대한 개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책을 보면 189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살펴보면은 뭐가 나와 있다? 사회 유출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 유출이라면은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한 금액이 기업의 누구에게? 외부자에게 귀속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누구의? 외부에 그 현금이 귀속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이 사회 유출은 뭐다? 그 범인의 뭐가 나눠진 거예요? 당기 순이익, 그러니까 즉 이익이 어떻게 된다? 나눠지게 된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을 설명드렸습니다. 즉 배당소득이 누구한테 귀속됐다? 각각의 주주들에게 귀속됐다. 그 주주들은 누구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돈은 그 이익을 나눠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뭐가 발생할까요? 일단 소득이 생기면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이든 소득세법이든 일단
소득이 생기면 뭘 납부한다?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즉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의 이익을 공여받은 사람은 뭐가 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뭐가 된다?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그 받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유출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존에 이미 회사에서 회계 처리된 배당소득은 이미 과세가 처리가 됐겠죠.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세무 조정을 통해서 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죠. 즉 여기 세무 조정을 통해서 신고된 부분들은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로 정리해 봅시다. 귀속자가 분명하게 누가 된다? 주주, 임직원 또는 등등 사람들이 됐을 때 소득 처분이 어떻게 된다? 자, 주주, 그 회사에 투자를 한 주주들은 어떻게 된다? 배당입니다. 배당. 왜? 내가 투자한 회사에 이익이 발생해서 내 주식을 보유한 만큼 배당이 처리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사면은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발생한다? 배당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배당 소득세는 뭐가 있습니까? 회사에서 원천 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는 배당을 하는 동시에 그 사람한테 세금을 원천 징수해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배당을 받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귀속자가 주주 말고도 이 이익에 대해서 나눠받는 것은 이 직원들도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삼성이라는 기업, 작년에 하이닉스라는 기업에서 재작년이겠군요. 뭐 1300% 이상, 1000% 이상의 뭘 지급했습니까? 상여금을 지급했죠. 급여 외에 별도에. 왜?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직원들은 이 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월급 외에 급여 외에 추가적인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뭘 처리한다? 소득 처분은 상여입니다. 기타 사회 유출의 상여. 직원이 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받은 보너스를 상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여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 급여를 받는 월급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들은 이것들을 결국엔 뭐가 된다? 근로소득에 과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과세돼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바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여로 받은 모든 돈, 사실은 여러분 소득세에서 배웠겠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돈은 대부분 뭐에 과세된다? 근로소득에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무엇이 발생한다?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세 번째. 법인 또는 사업자,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법인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 유출됐을 때, 이것은 이미 유출됐을 때 어떻게 한다? 그 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아까 소득을 합쳐진 때 얘기했잖아요. 배당소득 등등등등들은 어떻게 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귀속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그 기타 소득, 그 외의 것들은 기타 소득이라 해서 기타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세를 배워오셨다면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앞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뭐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뭐 연금소득 등등등이 있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귀속자에 대한 사회유출 처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을 영위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사회에 유출된 건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확인할까요?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은 현금이 나가고 그 현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뭘로 처리하느냐?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즉,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됨으로써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어떻게 한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왜 그러냐? 불분명하고 이러면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는다? 대표자에 물겠다는 법인세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회 유출된 것은 분명한데 그게 누구한테 간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대표자 상해로 처분하고 대표자의 어떻게 한다?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소득세에서 대표자에게 징벌적으로 일부러 투명한 거래를 관리를 하라고 부과함으로써 그것을 명확하게 돈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갔는지 누구한테 귀속됐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취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들을 이 소득 처분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정리한 PPT는 책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PPT를 나중에 수업을 하게 되거나 수업을 못 하게 되면은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처분이 되고 소득 처분이 유보와 사회유출과 기타로 나눠지고 그 사회유출은 귀속이 분명할 때와 귀속이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대표자 상해로 처리가 되고 귀속이 분명한 부분은 상여나 배당 또는 기타 사회유출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법인의 또는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구성되거나 법인의 사회유출로 구성되는 한 장의 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제가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보라는 개념이 아직 남아있네요. 유보라는 개념까지 살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세무조정의 효과가 세무조정을 한 것이 효과라는 얘기는 세무조정의 효과가 어떻게 된다?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앞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3시간 동안 3시간 안 되지만은 3시간 동안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어드렸던 법인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법인세 계산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뒤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이 많지만은 제가 굳이 과제를 이것을 요약해서 정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아마 동영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도 동영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다음 동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입금과 송금의 개념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주차 과제를 내드렸던 부분이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는 진짜로 법인세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요. 이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시간 나실 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시간이 많아서 빨리빨리 바로바로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번 주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 토요일이 또 다음 시간 수업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꼭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수업에서 만났을 때 서로 많은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올라가시면은 꼭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야지만이 제가 혹시라도 강의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